이번 시간에는 저번 시간에 이어서 전세에 관해서 특히 이제 매매의 대체 시장이다라는 전세에 대해서 이해하는 그런 지금 강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보시면 많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이제 인식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는 굉장히 큰 오류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바로 이게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세가 오르면 매매가 오른다라고 연결이 되려면 뭔가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이 가능해야 되거든요. 수요와 공급으로 설명이 가능하려면 이걸 정확히 이해를 해야 돼요. 근데 대체 시장이라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어느 한쪽을 선택하면 어느 한쪽은 선택되지 않으면서 수요가 없어지는 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대체 시장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실거주를 할 때 제가 거주 수요에서는 매매와 임차 수요로 나눠질 수 있다고 했잖아요. 선택권이에요. 그리고 어느 하나를 선택했으면 어느 하나는 없어지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자, 전세가가 오른다는 건 뭐예요? 전세가가 오른다는 얘기는 임차인이 매매 수요로 전환되는 게 아니고 계속 매매 수요가 되거나 아니면 주거를 하고 있던 실거주를 하고 있던, 그러니까 자가로 보유하고 있던 사람이 자가를 버리고 임차인으로 변해서 임차인의 수요가 늘어나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 때문에 매매가가 오른다라는 걸 설명할 수 있는 연결고리를 설명하면 없습니다. 매매 시장, 임대를 선택하면 매매 시장의 수요가 없어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무조건 전세가가 올라가면 매매가가 올라간다라는 논리를 피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이게 바로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에 대한 이제 자세한 설명은 또 뒤에 할 겁니다. 자세하게 이제 이게 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은 전세가 올라갈 때 매매가 올라간다고 소장님이 그렇게 옛날에 책에도 쓰고 막 유튜브에도 설명하고 했는데 그럼 그건 무슨 겁니까? 상황에 따라서 달라요. 네, 그거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뒤에 가면 어떤 걸 설명할 거냐면 이게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 아니면 간접적인 연관성이 있느냐를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분을 해야지. 근데 이걸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연결된다. 그리고 이렇게 논리를 피는 거는 말도 안 된다. 일단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거는 제가 왜 이걸 얘기를 하냐면 대체 시장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 시장. 그래서 지금 대체 시장이라는 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이제 하는 거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굉장히 잘못된 상식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뇌피셜로 시장을 분석하고 있어요. 뇌피셜로. 정확한 수요 공급에 의한 이론에 근거한 시장 분석을 하는 게 아니고 뇌피셜로. 전세가가 오르면 실거주 시장이 좋다라는 걸 의미하니까 매매 시장이 올라간다. 무슨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고. 여기에서 이제 연결이 되려면 전세가가 올라가니까 전세에 올라가는 걸 보고 이제 투자자들이 사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연결시킬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은 또 나중에 가서 구체적으로 봐야 됩니다. 투자자들이 전세가가 올라간다고 무조건 사는 게 아니에요. 상황이 맞아야 삽니다. 그런 상황이 딱 맞는지의 상황인지 봐야 됩니다. 그 상황을 좀 간단하게 하면 전세가율이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율이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서울 같은 경우 40%대예요. 40%대. 매매가가 10억이면 전세가는 4억대란 얘기예요. 4억에서 5억으로 올라잖아요. 올라요. 그럼 전세가는 오르는 거죠. 그럼 매매가 오르냐? 절대 아니에요. 투자자들이 그럼 이때 막 사냐? 절대 아니에요. 효율성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세가율이라는 게 중요한 기준이 되는 겁니다. 투자자들이 살 때는. 그래서 무조건 연결시키면 안 된다. 이건 뒤에 가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이렇게 지금은 대체 시장, 대체 수요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자, 그럼 바로 다음으로 넘어가서 전세가는요. 전세가는 오르기 쉬운. 제가 그냥 쉽게 설명하는 전세가는 일단 무조건 오른다. 전세가는 일단 무조건 오르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일단은 무조건 오르는데, 그럼 무조건 오르기만 하냐? 아니, 상황에 따라서 이제 간간히 떨어지기도 해요. 근데 일단은 오르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한 평이한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무조건 올라요. 이거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고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세가가 계속 올라가는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중에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 인구가 줄어도 전세가는 올라요. 자, 우리는 인구가 줄면 나중에 집값이 떨어지고 막 이렇게 될 거라고 지금 알고 있잖아요.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인구가 줄어도 전세가는 올라갈 수 있는 그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론이 제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가장 중요한 근거의 하나가 바로 이 전세가가 올라가기 쉬운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진짜 각인시켜놔야 돼요. 이거는. 왜냐하면 좀 지나면, 이제 몇 년 지나면 인구론에 의한 하락론이 완전 대세가 될 거예요. 제가 예측을 합니다. 이게 대세가 되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 생각을 하면 정말 이건 무조건 맞아요. 그렇죠. 집이 있는데 인구가 감소하는데 빈집이 생길 건데 집값 떨어지는 건 당연하죠.
이거에서 논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게 이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의 가장 큰 기준, 원리가 뭐냐면 바로 우리나라에만 있는 이 전세시장 때문에 그런데 이 전세시장의 특징이 뭐냐? 올라가기 쉬운 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 이게 진짜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하면요. 예. 우리나라 시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절대로 못합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임차인은 월세보다 전세를 선호한다. 당연한 거 아니야? 당연하죠. 네. 당연합니다. 당연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기 쉽습니다. 두 번째, 임대인과 임차인의 협상력의 차이가 있는데, 여기서 차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요. 임대인이 월등한 협상력의 우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협상력이라는 게 뭐예요? 협상이라는 건 뭐냐면, 부동산 가격은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예를 들어서 허니버터칩, 라면 이런 것들은 공급자가 가격을 정해놓고 팔죠. 그죠? 근데 부동산은요, 가격을 정해놓고 파는 거는 뭐밖에 없냐? 분양밖에 없어요. 분양을 받은 이후에는 그 다음에는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그냥 완전히 변해버립니다. 시장에 의해서 그냥 자동적으로 결정이 돼요. 이거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될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협상력이에요. 제가 간간히 유튜브에서 적극성이라는 표현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적극성. 매수인의 적극성, 매도인의 적극성, 이게 바로 수요와 공급에서 우리가 나중에 이것도 또 뒤에 가서 또 배우는데 항상 제가 이제 모든 거를 다 꿰고 있기 때문에 설명을 할 때 뒤에서 이런 걸 설명할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참, 지금 설명 안 해주고 왜 맨날 뒤에서 설명한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순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중에 수요와 공급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은 수적인 개념만 알고 있어요. 수요에 공급할 때는 수적인,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이다. 그죠? 공급이 100이고 수요가 10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진다라고 생각하겠죠. 그게 맞습니다. 맞는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안 그럴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기에 빠진 게 뭐냐면 질적인 수요의 공급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 경제학에서는 질적인 요인은 아예 배제를 하고 전제되어 있는 게 있어요. 동일한 걸로 전제되어 있어요. 근데 부동산 시장에서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따로 봐야 돼요. 그래서 공부를 따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질적인 요소예요. 수요와 공급에서 양적인 요소보다 더 중요한 게 질적인 요소입니다. 그럼 여기서 뭐냐? 협상력, 지위의 차이가 질적인 요소를 결정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뒤에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간단하게 큰 타이틀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여러분에게 얘기하는 거니까 이 부분을 정말 마음속 깊이 꽉 하고 다음 시간에 강의할 때 이거를 절대 놓치지 않아야지라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셔야 된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끊습니다. 마음가짐을 다시 정자세로 다음 강의를 임하시길 바라면서 제가 이 강의를 지금 끊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